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고 댓글 달린 걸 쭉 봤습니다. 엄청난 욕을 써놨더군요. 환영합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그 의견은 피력하고 고고TV를 디스하는 건 괜찮은데 욕을 하시면 싹 지워버립니다. 엄청난 불만의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방송을 접어라. 뭐 그런 글들인데요. 대부분 어제 올린 영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환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동네에 있는 산을 갔다가 왔는데요. 철쭉이 참 허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제 한 20일쯤 있으면 이제 실록이 나죠. 실록이 그 연두색 색깔이 연두색 나뭇잎들이 겨울을 뚫고 나올 겁니다. 한번 산에 가보십시오. 철쭉이 참 아름답습니다. 철쭉이. 이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게 반성부터 해야 되고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두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2년이란 기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향후 6개월, 1년 동안 대대적인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소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대충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정당이 나오겠죠. 그죠? 미래통합당이 당명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중도층이 우파 보수를 심판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되는지도 몰라요.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보수는 완전히 망가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래야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기를 할 수 있고 국민이 지원한다 하는 민성이 많았죠. 요번에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망가져요? 거의 200석 아닙니까? 저 친구들이 가져간 게. 그래서 다시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고고TV는 이제부터 당분간 김종인과 김용태와 이준석으로 갑니다. 김용태와 이준석과 김종인 한테 당분간 올인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된 것은 뭐냐 하면은 김종인 씨는 보수 쪽 맞습니다. 보수 쪽인데 개혁적 보수다. 그리고 진보 색채를 갖고 있었다. 김용태는 보수죠. 진보는 아니에요. 근데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거고 이준석이도 보수죠. 근데 보수인데도 영민한 젊은 머리로 진보 쪽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 보수 쪽이죠. 그래서 개혁을 하지 않고 이젠 개혁이란 말도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7년 동안 8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12년이죠. 2012년. 벌써 8년이 지났네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체 친박 진방들을 챙긴 게 대통령 당선되기 2년 전부터니까 그건 10년이 됐네요. 그 10년 동안 보수는 계획을 안 했어요. 보수는 계획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진박 친박에 의해서 10년 동안 거기에 나라가 휘둘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안 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 성향으로. 그죠? 그래서 김종인과 김용태와 이준석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고TV가 개설한 지 10개월 됐다 그랬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우파 유튜버들은 참칭 우파 유튜브는 팔지 마라. 그거로 가지고 돈벌이 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 대 문재인을 갖다 계속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요번에 아주 핵폭탄을 맞은 건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려면은 사면을 빨리 시키고 복권을 시키고 명예회복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팔으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둬라. 우리는 그 강을 타고 넘어야 된다. 탄핵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됐죠? 폭삭 망했죠? 더 망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우리가 힘을 압승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민성으로 빨리 석방시킬 수 있었고 압력을 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문재인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어요. 문재인이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고 요번에 그리고 영향이 없으다는 걸 알았으니 문재인 정권에서 재판이 끝나면은 석방시켜 줄 거나 특별 사면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것도 올 연말쯤 돼야 되잖아요. 그래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모든 게 하여튼 좀 그랬어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미래통합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종인 씨는 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건 옛날부터 나온 말이죠. 전부 다. 김세연이도 그렇고 그죠? 저도 그런 말씀을 간혹 받아들였고 그래 김종인 씨도 그렇고 제가 뭐 김종인 씨 뭐 발끝이라도 따라가겠어요? 개혁하면 안 된다. 혁신하면 안 된다. 중도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방송을 하다가 선거 막판을 남겨놓고 총선 기간 한 달 동안 15일 동안은 저도 무조건 미래통합당이 이겨야 한다 하고 방송할 수뿐이 없었어요. 김종인 씨도 그랬었고. 그런 한계는 알고 있었죠. 저도. 근데 이렇게까지 민심이 특히 50대와 20대가 우리를 버릴 줄 60대까지 미래통합당 보수를 버릴 줄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지금도 그 충격이 벗어나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저께 그제도 제 책방에서 서적에 그러니까 뭐야 집에 제 방이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재에서 뭐 서재랄 것도 없고 책이 한 수백 권 있는데 과거에 있던 책을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제목 보고 이게 한 권씩 빼면서 이렇게 뚜루룩 넘겨보면서 뭐 사회 정의론 아시죠? 우리랑 같은 세대, 저랑 같은 세대 사실은 사회 정의론,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 또한 10여 년 전에 나오는 그 마이클 셀든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보면서 그래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진보 좌파를 모르면 진보 좌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20대 초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언더운동권이었어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잠깐 동안 언더운동권. 그래서 그쪽에 지식이 좀 있는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레이토라든가 뭐 막스, 뭐 스피노자, 또는 천민자본론, 자본주의는 망했다, 민주주의 종언 이런 책이 쭉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하염없이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고TV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면서 그랬는데 어제 낮에도 친구가 하나 용기 내라고 찾아왔고 고기를 사주고 어제 밤 늦게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와서 그 정치판에 뛴다는 애 있죠. 왜 여야를 불문하고 전략을 짜는 애가 또 저녁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또 소주를 같이 한 잔 먹으면서 위로하면서 저를 그래 그래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해야 된다. 지금 우파 유튜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푹 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자, 왜 김종인이고 김용태고 이준석인가? 김종인 씨는 비대위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김종인 씨가 정리하고 와라. 그럼 해주겠다. 이런 의식이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1970년대 새물에 나와야 한다. 지금 통합당의 낡은 영남 지역당으로는 되지도 않는다. 영남 지역당도 그거 지금 보면 말이죠. 차라리 이번 선거에서 영남의 젊은 인재를 다 꼽아버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키워야 됐어요. 근데 안 됐죠. 그리고 파괴적 혁신 없이는 살아날 길이 없다. 더 이상 추락할 길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미래통합당은 소멸될 것이다 하는 게 전체적인 그 지식인들이 아마 평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맞는 소리예요. 1970년대 후반이면 40 간 넘은 사람이죠. 언론에 보면 김웅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당의 전면에 내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떨어졌으면 어떻습니까? 떨어졌으면은
우리가 키워주면 되는 거죠. 그죠? 꼭 국회의원이 대권을 갖다가 대권 후보가 되리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 오세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대권을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나를 바꿔보겠다, 하겠다 하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초선들 뭐 김웅이나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그런 큰 꿈을 꾸겠습니까? 배현진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존에서 낙마한 사람도 있어요. 40대, 50대 초선하다가 그런 사람들도 발걸어도 돼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오면은 제가 원하는 것은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인데 대선 후보를 갖다가 확정할 때까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선 후보를 갖다가 국민이 원하는 우리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당을 지원하는 우리 보수 세력이나 중도층이 됐다 싶으면은 그런 할만하다, 그죠? 할만하다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김종인 씨가 짜주면은 김종인 씨는 몇 달 쉬었다가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종인 씨는 향후 2년간 큰 과오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민주당에서 비난하면은 그거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싫어하면은 무서워하면은 조롱 말고, 조롱당하는 우리 야권 지도자가 꽤 많죠. 무서워하면은 그거는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 씨를 무서워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향후 2년을 갖다 김종인 씨가 모든 걸 책임을 져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왜 또 김영태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가? 김영태가 했던 그 양천 어린이 그게 말이죠. 그게 호남인이 많고 굉장히 힘든데요. 거기서 개인 플레이로 3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윤건영이가 붙었는데 36%를 얻었죠. 그 보수표 빡빡 끌고 모았는데 솔직히 구로는 보수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도 빡빡 끌고 모으고 중도표도 좀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선거를 할 적에 뭐냐면은 국민의 심판을 무서워했어요. 통합당이나 한국당이나 과거 새누리당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국민한테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런 선거구 아젠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정체성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불출마 선언하고 있다가 당에서 윤건영하고 싸워달라 하니까 호련히 가서 당당하게 싸웠죠. 그죠? 대통령급은 아니라 당의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거 보면 권모술수가 별로 없어요. 정치공학도 별로 안 따져요. 제가 김용태를 보면은. 그래서 괜찮은 인물이다 하는 거고, 이준석이도 이 사람이 지금 개혁 보수주의자죠. 보수주의자. 이 친구도 벌써 들어온 지가 12년이 다 돼가요. 28세 들어왔는데 지금 36세야. 4년 후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40세가 돼. 중년이 돼. 자기 청춘을 바치면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연애도 못하고. 그죠? 8년 동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준석이랑 같은 사람은 진보 쪽만 아니라 보수 쪽에도 나이 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토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저께 같은 경우도 사전선거라든가 관외투표의 부정선거론을 우파 유튜브에 떠드니까 혼자 막아버리죠. 혼자 흐를 당시 그건 아니다. 내가 안다. 우리 참관인들도 알고 당원들도 다 아는데 그건 그러면 안 된다. 너무너무 참담하다. 지금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죠. 이준석이 같은 경우도. 고고티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읽고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기본이 뭐냐면 이번에는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싹 정신을 바꿔야 돼요. 정체성을. 그래서 김종인과 김용태와 이준석으로 당분간 고고티브에는 간다. 이런 식이죠. 이 사람들이 또 공통점이 뭐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문재인 대통령도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계획을 하려고 그랬고 항상 적진을 갖다가 제대로 보고 행동한 사람이죠. 우리같이 저도 요번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무조건 이긴다. 문재인의 실정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졌어요. 그것도 참패했어요. 완패 정도가 아니라 참패했어요. 참혹하게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문재인 정권을 퇴치시키자 하는 의미도 안 되고, 이제부터는 단순히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만 꼬집어서는 안 돼요. 문재인 정권 실정을 3년 했는데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요번에 우리한테
우리를 심판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도층의 외연 확장, 자와 우를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자와 우의 경계를. 그래서 진보적이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개혁 좌파든지 개혁 진보든지 우리가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제 나가줘야 돼요. 저도 이제 방송할 적에 우파 보수 입에 붙었으니까 계속 말은 하겠지만은 그 정체성은 뭐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선거 전략은 이제부터 좌와 우의 경계를 허물고 국민만 바라봐야 돼요. 국민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